안녕하십니까. 이마 디자인 연구소 소장 이지호입니다. 한국에선 제품 디자인 전공을 했다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고, 거기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거쳐서 1년 정도 또 인턴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에서 경력을 좀 쌓았고, 그 외에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 회사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설계 소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전문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서 3년 전부터 독립적으로 이마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학부를 편입을 하게 됐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고, 물론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거기에 심취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순수미술 수업 위주로 듣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입시 미술했던 거랑 완전 다른 방식, 성당을 하나 그리라고 시켰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할 때 투시도를 잡고 성당을 다 안에 들어오게 그려서 바깥에서 그리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들어가서 어떤 학생은 촉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 안에 있는 벽돌 하나만 그리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틀에 박혀 있던 거였구나. 성당을 그리려고 했는데 우리 성당 외관부터 그리는 거, 성당을 설명하는 거 위주로 그리는 것만 생각을 했었구나. 그럴 때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여기서 받는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이다 보니까 공간과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는 딱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었어요. 국내에서 공부할 때는 딱 디자인 잡고 평면 나오고 컬러링 되고 CG 나와서 시퀀스에 맞춰서 여기 텍스트 설명 배치하고 저쪽에 그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냥 자기가 했던 걸 러프하게 스케치북이나 종이에 했던 것들 그냥 핀업해가지고 설명하고, 어떤 친구는 사진 한 장만 놓고도 중간 과정에 쭉 말로만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한 자세, 공간에 대한 자세가 그때부터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1년 정도 했으니까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조금 안 되고.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한국에서 대학교 4년을 다니고, 또 미국에서도 편입했지만 어학까지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석사까지 해서 제 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나이에 비해서는 경력 자체는 굉장히 짧았죠,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종합 디자인 회사라든지, 거기는 주로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회사였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했었는데 그렇게 길게 일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더 프로그램의 최석한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대표님한테 저한테 굉장히 고마우신 분인 게, 가능성을 많이 보셨어요. 저한테 가능성을 많이 보셔서 금방 위치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좀 중책을 맡기셨고, 그러면서 자재 파트라든지 인테리어 설계 쪽을 맡겨주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다른 뭐 주로 계속 인테리어 설계만 했던 것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은 적겠지만 결국은 이건 설득하는 일이고, 디자인은 남을 설득해서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진심을 대해서 진심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스텝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중책을 맡겨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프레임에서 3,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대표님한테 상의 드리게 돼서 독립을 하게 된 거고, 저 나름대로 또 저도 디자이너로서 욕심이 생겨서 최석한 대표님 응원하고
나가서도 더 프레임을 좀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를 좀 이뤄가고 싶다. 또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또 더 프로젝트 수상대표랑 관련된 건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디자이너분들도 알게 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고 경험 많은 현장 소장을 만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공까지 신경 같이 쓰다 보니까 디테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능력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설계 소장으로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것들은 같이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백현동이라는 아주 고급주택. 우리 기생충 정도에 나오는 고급주택을 하게 됐었는데 그 안에는 뭐 AV는 극장도 들어가고 와인셀러도 들어가면서 뭐 디자인이 특별했다기보다는 그런 스페셜한 기능을 가진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공간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힘들었죠. 그냥 오디오 시스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재도 신경 써야 되고 워낙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흡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구현하는 과정들을 또 시스템적으로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도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셀러 같은 거 하면서도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4도 뭐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쿨링 기계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로 생기게 되는 결로 문제들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죠. 이슈였고 그런 것들이 공부가 많이 됐었어. 이중문을 달고 덧문 달고 온도를 앞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디자이너로서 공간 예쁘게 한다는 포커스를 맞췄을 때 고급 주택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급 자재로 멋있게 예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기능성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이 하자 없이 가려면 얼마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상식적인 얘기들이긴 한데 그것이 굉장히 공통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양양에 이제 마운틴 스테이라고 독립된 독채 리조트 쪽이 있었는데 그 샘플로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4개월인가 착공부터 주문까지 아예 건물 자체가 없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지하까지 해서 A, B, C 타입 3개 타입 들어가는 거였는데 3개 타입 때 컨셉이 달랐고 그거 진행할 때 그 양지석 교수랑 같이 호흡하게 되면서 그 교수님, 양 교수님의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배우게 됐고 워낙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고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컸어서 이슈였기 때문에 뭐 이태리 걸 쓴다든지 유럽 걸 쓸 수 있는 기간과 여유가 안 됐고 재고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디자인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 협력업체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업체들 조명 설계를 따로 했고 패브릭도 따로 들어왔고 디자이너가 가구 부분도 따로 들어왔고 주방도 따로 들어오면서 그 여러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통 인테리어 디자인 혼자서 많은 걸 해결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청업체로 들어왔던 그런 구조에서 동등한 디자이너 입장에서 같이 코어를 한다는 그 경험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왔었고 정말 너무 고가의 자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그 양면의 골프장과 잘 어울리게 나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억 많이 남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더 프레임에서 이제 독립하게 돼서 최석환 대표님이랑 운영하고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물론 프레임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일도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최근에 했던 것기도 한데 중구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이죠. 혁신 창업센터라는 걸 이제 을지 트윈타워 지하에 조성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뭐 시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레이저 공간, 뭐 우드워크 공간, 교육진학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 때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재 위험에 대한 것도 많이 고려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피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인테리어 쪽에서 그렇게까지 그 부분을 고민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건축 쪽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있는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공부가 좀 됐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전에처럼 기능만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적으로도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거에 맞춰가면서 만들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레스토랑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빈티지한 뭐 그런 공간인데 효과적으로 더블 스킨을 써가지고 결과물 잘 나왔고 구청분들도 만족스럽게 하셨던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고급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그런 주택들 많이 하게 됐는데 대부분 사모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딱 싱크가 맞아서 좋은 결과물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했던 거 이제 운준동 더 디바인 중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는 물론 회장님도 그랬고 사모님도 그랬고 이제 그 디자인 추구한 방향이 저랑 되게 싱크가 맞아서 잘 풀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 그분들도 원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서로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빌라드 그리움 암덕 주택단지를 처음에 시스칸 대표께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토지를 구매하시고 이 땅에 처음에 왔던 기억이 나요. 왔을 때 그때는 숲이 막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무에 가려져 산방산이 보이고 바다가 좀 보인다는 거. 그때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까지 못했는데 결국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때 추억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좋은 날씨에 와서 봤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냥 오두막 하나 정도 이쁘겠다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때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최석환 대표랑도 얘기했고 건축하신 이경도 소장님도 많은 얘기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의 주인공은 결국은 제주도 자연이다. 그건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였고 산방산이 보이면서 바다가 보이는 뷰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쪽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배치를 했고 창도 그쪽으로 큰 창들을 거실적으로 냈었고 창들 위치 같은 경우도 남향으로 해서 그래서 큰 창들을 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건축에서도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도 결국 인테리어 안으로 또 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튀는 마감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에이징되는 그런 마감재들을 써줬고 단순한 형태, 자연스러움과 단순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택할 때도 우리 너무 과하게 막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나눴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감재도 좀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예를 들어서 거실의 타일이 욕실의 타일과 같은 타일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의견 차이가 좀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만 얘기하자면 나중에 거부들 DP하고 디스플레이 패브릭 같은 거 DP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심심했던 공간들이 결국은 그 색깔을 받아주는 공간이 됐다. 제가 누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그릇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구들과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제주도에 집이 있다. 이거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또 여기에 집을 세컨하우스 개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과 도시에 살 때는 아파트에 살고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만 또 제주도라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다른 경험을 주자. 주택이지만 좀 과감하게 노출 천장을 쓴다든지 과감하게 박공 형태의 내부가 건축 그대로 따라와서 내부에도 그 박공 형태를 살린다든지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공간감이 워낙 좋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공 형태를 끝까지 같은 마감재로 돌아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또 바닥 마감재가 벽을 타고 올라갔다든지 해서 벽과 바닥 구분 없고 박공 형태의 천장과 벽 구분 없이 공간감을 최대한 통일되게 살릴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내부에 제주도에는 주택 단지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경험을 주고 싶어서 일반 집과는 다르게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사용했던 거는 내부인데도 이제 노출 천장이 나오는다는 이런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의 박공을 따라와서 내부에도 박공 형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마감 라인을 잡는다든지, 공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감재를 변화를 주지 않고 천장 형태와 벽 형태가 따라가서 같은 마감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원래 주택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감이나 공간감을 최대한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감재도 최대한 무채색 계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조경이라든지 배경들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안으로서 그림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안에 화려하거나 컬러감이 더 세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과정에서 마감재가 딱 붙었을 때는 너무 심심하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완성되고 났을 때 집이 이 갖고 있는 위치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안으로 끌어들였고, 나머지들이 마감재, 무채색의 마감재들이 어떻게 보면 액자의 프레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DP할 때도 그때 대표님 자체가 이제 이거 너무 불안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저런 평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표님도 불안하셨고 참 시행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물론 당연히 DP는 돈 많이 쓸 수가 없었으니까 조립 제도까지 배달이 안 돼. 그래서 저 컨테이너 다 모았다가 한 2주 동안 모았다가 그걸 다 싣고 내려보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목수들이랑 같이 밤새 가면서 조립해서 배치까지 해갔던 기업 DP. 그리고 나서 대표님 보셨을 때 그때서야 이제 괜찮다. 물론 C타입을 딴 분이 디자인했지만 나는 지금도 C타입은 조금 너무 팬시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지금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 참 개인적인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취향도 다양하고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고착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많아요. 인테리어는 특히.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공간, 자기가 쓰는 공간을 계속 장시간 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불편한 건데도 손에 익었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싱크대가 오른쪽에 있고 인덕션이 왼쪽에 있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는 과정, 다시 습관 들이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놔야 된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기능도 받고 쓰시는 분들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완전 어려운 얘기 같아요. 할 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조절하고 어느 정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 기대치도 낮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전혀 다른 모습? 되게 감성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슬픈 영화를 본다든지 분명히 되게 유치하고 누가 봐도 심한데도 뭐 눈물이 나고 막 울렁울렁대고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예전에는 창피해, 그런 감정들 좀 별로다, 왜 이러지 나, 쿨하지 못하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되게 조금 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이나 나한테 발생되는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현재에 이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된다. 좀 더 범위가 넓어졌고 깊이도 좀 깊어졌고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저는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걸 싫어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설거지 거리를 만들기 싫어서 음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미리미리 하는 사람.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최대한 뭔가 음식을 할 때도 이 후라이팬을 이렇게 한번 써먹고 저렇게 한번 써먹어서 그걸 줄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뭐든지. 집도 마찬가지로 해서, 물론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도 공간에 손을 안 대려고요. 최대한 안 대고, 뭐 벽지 정도만 살짝 바꿔서, 저희 집 같은 경우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옮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실내로 이동식 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바꿀 수 있고, 커튼 패브릭 같은 경우도 내가 내 기분에 따라, 그의 나의 감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연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넣는 것도 싫어하고 뭐가 많은 것도 싫어해요. 그냥 얘를 이삿짐 싼다고 했을 때 한 3시간만에 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사니까 뭔가 더 추가하고 가져오는 거, 뭔가 붙이는 거, 고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좋아하는 건 이제 모던한 걸 좋아하죠. 심플한 거. 왜냐면 심플하고 모던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던한 공간에 흰 벽이 하나 서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모던한 의자를 하나 갖다 놔도 당연히 어울리겠지만 거기 우리나라 고가구 같은 거 갖다 놔도 그것도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서구적인 클래식한 거 갖다 놔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 티에 예를 들어 청바지를 입건 흰 운동화를 신건 트레이닝 바지를 입건 다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때 스포티한 느낌 낼 수 있고 캐주얼한 느낌 낼 수도 있고 화려한 패턴의 반바지 같은 걸 입는다고 쳤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요트를 탄 느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에 항상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뭔가 벽에다 뭔가 붙이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람들이 눈에 익고 질리게 되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심플하고 단순한 공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내가 가구만 바꾸든지 뭐 해서 충분히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 질리지 않는 10년 넘게 내 생활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내 손때가 묻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심플한 모던한 공간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저는 아르데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장식적인 것들은 왜 좋아하냐 그렇게 하면 저는 단순하게 고가구도 마찬가지고 데코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만든 사람들, 세공한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패턴 같은 걸 만들어서 벽에 심는다든지 디테일이 굉장히 들어가고 막 오밀조밀한 살아있는 가구를 만든다는 건 거기서 그 시간이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플한 공간에 그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어떤 오브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포인트 벽이 될 수도 있고 천정이 될 수도 있고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선호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봐야 되고 결국은 세상에 잘하는 건축가도 많고 디자이너도 많겠고 물론 꼭 그래서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돼서 누군가 새로운 게 오픈했고 뭐 트렌디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개발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레트로 스타일로 생긴다 해서 핫한 플레이스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보고 공간을 직접 느껴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야만 그 공간의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는 것과 그리고 밖에서 그냥 겉핥기를 보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소리들, 예를 들어 백색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떠드는 소리, 혹은 문 열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은은하게 깔리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요리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은 이제 오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서 공간에 주는 느낌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다르고 밤에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공간에 있으면 계속 가서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그런 저녁에도 가보고 좀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는 너무 인테리어나 뭐 건축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뭐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됐거나 예를 들어서 전시회 하는데 꼭 홈데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혀 다른 관련 없는 것들이 한다고 해도 찾아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만들었을 때 그 철학이나 아이디어가 똑같이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나 아니면 어떤 파인아트 하시는 작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혹시 사진을 찍었을 때 뭘 포커스 맞췄느냐가 똑같이 우리도 디자인할 때 공간을 구체적인 공간을 디자인할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것들도 관련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다 보면 이제 일이라는 게 항상 특히 인테리어도 그런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게 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설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빨리빨리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 고민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철야 작업도 많이 하게 되고 야근도 많이 하는 직업이긴 해서 힘들고죠. 결국 요즘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머리를 식힌다 이런 개념일 때는 제가 원래 예전부터 스케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물 앞에 가거나 아니면 공원 그런 데 가서 그냥 캠핑용 의자 하나 들고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멍 때린다고 하죠. 한국만 주시기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소리 같은 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걸 구경하면서 하면은 조금 머리가 찢겨나간다는 느낌? 무념무상을 한번 있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 특별히 어디 가서 낚시를 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틈이 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정도는 좀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과 일을 구분하려고 하죠. 그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쿨하게 이런 현대 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외에 업무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깜짝깜짝 서로 놀래곤 하죠. 저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갑자기 내가 생각 안 한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차 타고 갈 때도 생각날 때고 화장실 갈 때도 생각날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내일 아침에 어떤 해야 될 일이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먹을 때 생각날 수 있고 자기 전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거 쉬는 시간을 공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일이 내 생활에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일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안 되고 자기한테 구분져진다는 강박관으로 벗어나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한 거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그냥 저 디자이너 중에 특히 건축가들은 좀 나이 드시고 대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해외에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뭐 춘수미 시작하셨다가 인테리어 쭉 빠지셔가지고 대가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무래도 유럽이나 서구 사회가 더 세긴 하죠. 디자인 필드통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단순하게 해가지고 50 넘어서 55세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식 전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좀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가고 싶죠. 삐컷인데